아주 뭔가 낯선 앵글이죠. 제가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준비했냐면 짠! 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마치 내일 그 지원 사업 발표를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 나기 전에 이걸 올려보려고요. 이게 만약에 제가 댓글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떨어지면은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붙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애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지원한 사업은 경남에서 진행하는 관광 스타트업 성장 부분이었고요. 성장 부분은 그 업력이 3년 이상, 7년 이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는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성장으로 지원을 했고, 사실 작년에 똑같은 아이템으로 지원했다가 발표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물론 같은 아이템은 맞아요. 근데 발표 방향은 좀 다르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떨어지면 얘는 그래서 떨어지는구나 그냥 이런 애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 저녁 9시거든요. 제가 오늘 6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주 말짱한 정신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봐주세요.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창원의 체험형 관광 컨텐츠 하이디 베이킹 클래스 대표 박소연입니다. 저희 아이템은 SNS 트렌드를 반영한 디저트 클래스를 지역 특산물과 접목하여 관광객이 창원의 특산물로 직접 디저트를 만들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원은 진해 벚꽃 축제에만 3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숙박 여행보다 당일 여행 비율이 높고 체류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또 자연경관, 쇼핑 등 다른 활동 대비 체험형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방문형 관광을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시키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창원에 단감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클래스를 기획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창원 특산물이 단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감을 사용한다는 점이 과연 고객들을 찾아오게 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매장 운영 경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싶고 하고 싶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두바이 초콜릿, 수건 케이크 등 SNS에서 유행하는 트렌디한 디저트를 빠르게 캐치해 판매하며 고객의 반응을 확인해왔습니다. 또 이러한 인기 아이템에 창원 단감을 접목해 선보이고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그 결과 자사 SNS 누적 조회수는 250만이 넘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오프라인 매장은 멀리 서울, 대전에서도 찾아오는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다가오는 4월에는 2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23년 매출액 약에서 24년 매출액 약으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오프라인 매장 성장 경험과 SNS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객이 클래스를 어떻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 없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네이버 예약으로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관광객 77%가 방문하는 주말에는 더 많은 수업을 시간별로 운영합니다. 재료, 앞치마까지 모두 제공해 즉흥적으로 방문해도 체험 가능하게 만듭니다. 매장 운영으로 고객들의 변화하는 관심사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과거 국내 여행 가이드로 일하며 관광객들이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할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광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하기도 하며 창원만의 차별화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은 창원 투어패스 대상 매장으로 관광객들이 창원 관광지와 함께 방문하도록 연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아이템인 관광객 대상 디저트 클래스는 방문한 인증샷을 관광지 이름과 함께 SNS에 업로드 시 수업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창원 투어패스, 단체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과 협업해 창원의 주요 관광 동선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대표 특산물인 단감을 활용한 디저트 클래스를 메인으로 운영하지만 특정 시즌에는 시즌과 연관된 한정 클래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해 벚꽃 축제 시즌에는 벚꽃 와플 클래스 등의 수업을 운영해 축제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이 창원의 특산물과 디저트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시즌별,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클래스를 운영하여 창원 관광과 시너지를 만들고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클래스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광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중심으로 수익 모델을 다양화해 안정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험 후 집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DIY 베이킹 키트를 개발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기업 연수나 학교 체험학습 등 단체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온라인 베이킹 클래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며 수익을 구조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저희는 단기적인 클래스 운영을 넘어 지역 관광과 연계된 체험형 콘텐츠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창원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며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창원 관광지와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관광 코스 내 체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단체 대상 클래스를 본격 운영하고 DIY 키트와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지방을 넘어 전국 단위로 시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창원의 대표 관광 체험 콘텐츠로서 브랜드를 확립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K-디저트 클래스까지 확장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창원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콘텐츠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사업의 현실적인 실행 계획과 기대 수익입니다. 2025년에는 1,500명에서 1,800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원데이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인당 수업료는 2에서 5만 원으로 총 1수익을 내고 이후 점진적인 성장으로 2027년까지 약 1수익을 목표로 운영합니다. 지원금은 빠른 사업 실행을 위해 집기료 및 소모품 구입에 활용됩니다. 이외 공간 조성, 마케팅 등은 개인 자본을 활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농가와 연계해 로컬 푸드 소비를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 직접 경험하는 콘텐츠 제작으로 다른 창원 관광자원들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창원을 잠깐 머물렀다 지나치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변화시키는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콘텐츠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준비했는데 어떤가요? 아니 무슨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그냥 카페인데 무슨 관광이랑 연계를 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가?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클래스 출강을 꾸준히 나가면서 이게 수요가 있나를 파악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클래스로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지금 사실 오늘 2호점 바가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금 매장 운영하면서 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준비하는 이유도 안 될 수 있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 됐더라고요. 일단은 저 같은 이렇게 작고 귀여운 매장은 없었던 것 같았어. 그래도 일단 서류 붙었으니까 못 먹어도 킵고잉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관광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근데 작년상을 받았지 뭐예요. 다 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관련이 없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전에 신동 먹으러 가잖아요. 관광 되잖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발표를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창원의 성심당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하시겠죠? 와서 빵을 만들고 11시 몇 분에 발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더 빨리 나와서 빨리 빵을 만들고 직원한테 맡기고 그리고 발표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냥 이거라도 올려보지. 지원 사업이 지금 막 다들 이미 서류 발표하고 이제 되신 분들 발표를 준비할 때란 말이죠. 이거부터 시작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뭐 강한 소상공인 작년에 넣었는데 떨어져서 올해 안 나왔어. 그거는 진짜 강하고 큰 애들이 붙는 건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애기? 이런 애들이 무슨 유튜브를 올려?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치부 흑역사. 그래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꽃이다. 좋네. 교수님 뵈러 갑니다. 50분 발효를 했어. 50분. 껍질 피를 손으로 만져서 너무 글루텐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반질반질 윤기가 나는 거예요. 이 모카빵은 이렇게 터져야 표면이 거북이등처럼 율터들 터져야 되고. 면접을 보고 왔고
이거를 결과가 발표나기 전에 올려야 이 떨어져도 뭐 하나 영상이라도 남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완전히 다 기억나진 않는데 7분 질문, 5분 질의응답이었어요. 그래서 5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많은 양의 질문이 있지는 않았고 기억나는 걸 말씀드려보자면 이미 매출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기업 크기에 비해서는 가게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작년 기준 매출이 있는데 왜 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지 저희가 구상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베이킹 클래스 근데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하는 거랑 베이킹 클래스랑은 아예 다른 분야인데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지금 그때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가지고 제가 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얘기한 게 기억이 완전히 100% 나진 않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은 저희는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사업을 오랫동안 기획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매장 운영하면서 동시에 출강 같은 거를 자주 나가면서 수요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구체화시키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몇 명 정도 방문할까요? 예상 고객. 사실 이거는 진짜 준비를 해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준비를 안 했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예상 질문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을 안 해간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은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도 했던 얘기를 더듬어 보자면 제가 작년에 클래스 333이라고 청년 비전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14명 뽑는 거에 되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예로 들어서 400명 정도 지원을 해주셨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초기에는 그 정도 인원을 목표로 삼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좋은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면 이것 때문이다.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거는 발표했던 것처럼 하고 싶고 사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면 된다. 수건 케이크가 유행하면서 실제로 수건 케이크 먹으러 중국으로도 많이 방문하시더라. 성심당의 딸기시루 먹으러 줄 서지 않냐. 그런 것처럼 미식관광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저희가 그거를 잘 접목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00위. 그리고 현재 매장 직원 몇 명인지 그리고 2호점 직영인지 직원 2호점 몇 명인지 그러니까 2호점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지 그리고 직원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거까지도 할 수 있나? 제가 이제 구성하고 있었던 인력 어떻게 보충할 건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매장이 작은데 클래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희 1호점 매장이 15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보시고 저희 매장을 찾아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 운영은 별도로 공간을 마련한 계획이고 저희 지금 30평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기억나는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었고 네.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사실 예상 질문을 저희가 뽑아가지만 그게 100% 일치할 순 없잖아요. 보통 꼭 물어보는 거는 이제 사업 계획서에 없다면 매출, 예상 매출 어떻게 이걸 낼 건지 그리고 그러니까 예상 고객 이런 걸 왜 내가 예상을 그걸 안 했지. 아무튼 몇 명 정도 방문할 건지 실수요 그런 거를 여쭤보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되더라도 이런 정보는 사실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 영상을 편집해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은 2호점 준비하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아니, 붙었으면 후기 영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